거의 매년 100만 달러를 커피에만 소비하는 지도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국민은 기본 식량인 쌀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동안 100만 달러로 평가된 블라디미르 푸틴이 선물한 말을 타고 방탄 기능이 있는 고급 차량을 운전하며 최고급 수입품으로 잔치를 벌이는 남자.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은 극단적인 모순을 상징합니다. 수백만 시민의 고통과 결핍 위에 세워진 화려한 생활 방식입니다. 그의 화려한 삶과 국민의 빈곤 사이의 대조는 그의 정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이며 절대 권력의 역학을 드러내는 중요한 창입니다. 김정은의 일상은 상상할 수 없는 사치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최고 지도자의 식사는 많은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진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의 식탁에는 스위스에서 수입된 치즈, 러시아산 캐비아, 그리고 부드러움과 완벽한 마블링으로 유명한 고베 소고기와 같은 음식들이 올라옵니다. 고베 소고기는 킬로그램당 600달러를 초과하는 비용이 듭니다. 김정은이 푸아그라와 참다랑어로 호사를 누리는 동안 북한 주민들은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때 쉽게 구할 수 있던 고기는 이제 사치품이 되었으며 아시아 식단의 기본인 쌀조차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극명합니다. 김정은의 단 한 끼 식사 비용이면 북한의 한 가정을 몇 달 동안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국제 보고서들은 지도자의 생활 방식과 국민들의 생활 조건 사이에 극심한 격차를 자주 강조합니다. 2024년 UN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인구의 약 40%가 식량 불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데이터는 김정은이 자신의 사치를 위해 사소한 물품에 지출하는 막대한 비용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예를 들어 그가 선호하는 고급 브라질산 커피는 연간 예산에서 거의 100만 달러를 소비합니다. 김정은의 아침 식사는 종종 프랑스산 잼과 수제빵과 함께 제공되며 이는 많은 북한 주민들의 연봉에 해당하는 비용이 드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도자의 사치스러운 소비와 국민의 절망적인 생활 수준 사이의 도덕적, 경제적 단절을 상징합니다. 김정은의 개인적인 취향과 즐거움을 위해 엄청난 국가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반면 국민들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북한 내부의 현실을 보여주는 탈북자들의 증언은 지방 주민들이 하루에 한 끼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을 자주 언급합니다. 또한 일부 주민들은 겨울철에 땔감이 부족해 극심한 추위와 싸워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편 북한 정권은 이러한 격차를 숨기기 위해 철저히 통제된 선전을 활용합니다. 국영 매체는 김정은을 인민의 아버지로 묘사하며 그의 사치스러운 소비를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대규모 퍼레이드와 국가적 축제를 통해 지도자의 권위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발표되는 자료들과 위성 사진을 통해 드러나는 현실은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도적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지도자의 사치와 국민의 고통 사이의 이 극단적인 불균형은 지속적으로 비판받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긴급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사치스러운 생활은 음식과 음료를 넘어섭니다. 그의 고급 자동차와 독점적인 교통수단에 대한 선호는 과시적인 취향에 대한 집착을 잘 보여줍니다. 그의 컬렉션 중에는 18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맞춤형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지위의 상징이 아니라 이동 가능한 요새로 폭발과 총알을 막을 수 있는 방탄 기능, 맞춤 제작된 가죽 시트, 첨단 통신 시스템 및 최첨단 기술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취향은 단순한 사치의 차원을 넘어 그의 정치적 전략의 일환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화려함은 단지 개인적 만족을 넘어 권위와 권력을 내세우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고급 자동차와 사치품들은 국내외에 강력한 이미지를 전달하며 체제의 내부적으로는 통치의 정당성과 위험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그의 라이프 스타일은 정권의 선전 도구가 되어 내부적으로는 충성을 강요하고 외부적으로는 그의 지도력을 부각시킵니다. 게다가 국제 제재로 인해 사치품 수입이 금지된 상황에서도 김정은 정권은 이러한 장벽을 우회하는 데 있어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잡한 밀수 경로와 위장된 구매 방식을 통해 그는 여전히 그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치품을 확보하는 문제를 넘어 제재를 무력화하려는 정권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김정은의 호화로운 삶은 그의 지도력과 체제의 강화를 위한 중요한 도구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김정은의 차량 컬렉션은 자동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는 또한 이글원, 이겔원으로 알려진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으며 내부 시설은 5성급 호텔과 견줄 만큼 호화롭습니다. 이 항공기는 소련 시대의 유물로 최고 수준의 안락함과 안전을 제공하도록 개조되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외교적 목적을 위한 상징적인 도구로 활용됩니다. 내부에는 맞춤형 가구와 고급 식사시설이 갖춰져 있어 김정은이 이동 중에도 정상급 회의를 주재하거나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그의 권력이 어디에서나 유지된다는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그의 아버지 김정일로부터 물려받은 개인 열차에 대한 선호입니다. 이 열차는 90량의 객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실, 고급 침실, 위성 통신 기술 등으로 완비되어 있습니다. 이 열차는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국가 안팎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움직이는 동안에도 그는 정권의 통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런 이동수단은 그가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열차는 그의 개인적 안전뿐 아니라 정치적 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와 같은 교통수단의 호화로움은 국가 내부에서 대중과 명확한 대조를 이루며 김정은의 지배구조를 더욱 공고히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열악한 대중교통 시스템과 자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안 그의 추호와 교통수단은 체제의 불평등을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조는 그의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권위와 권력을 시각적으로 과시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그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통치자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김정은의 이동수단은 단순히 사치품이 아니라 그의 체제와 리더십을 홍보하는 선전 도구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사치스러운 교통수단은 북한의 외교 무대에서 그의 위상을 높이는 데 사용될 뿐 아니라 그의 정권이 국제적인 제재 속에서도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단순히 권력의 과시를 넘어 그의 정치적 계산과 전략적 목표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또 다른 인상적인 측면은 그의 술과의 관계입니다. 그는 연회에서 자주 제공되는 크리스탈 샴페인을 포함하여 음료에 막대한 돈을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병의 가격이 $200를 초과할 수 있으며 김정은은 한 끼 식사에 적어도 2병을 개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는 고급 프랑스 와인을 즐기며 고급 음료를 감별할 줄 아는 미식가로서의 명성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우유나 주스와 같은 기본 음료조차 접근할 수 없으며 물이나 제한된 대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은의 사치에 대한 서사는 그의 정권의 더 어두운 측면과 함께 전개됩니다. 그의 기쁨의 군대는 그의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로부터 물려받은 관행으로 권력이 억압적이고 착취적인 방식으로 행사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비밀그룹은 주로 젊은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도자와 그의 엘리트를 위한 개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모집됩니다. 선발 과정은 엄격하며 복종과 외모에 중점을 둡니다. 김정은이 2011년에 이 부대를 일시적으로 해체했으나 몇 년 후 재구성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김정은의 사치스러운 취향은 그의 취미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는 말,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이 선물한 오를로프 트로터, 어로브 트라터, 품종의 말에 대한 열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이 말들은 실내 및 실외 공간, 번식 연구소, 동물병원을 갖춘 메일린 승마클럽, 메일린 이케스트리언 클러브과 같은 독점적인 시설에서 훈련됩니다. 이 클럽은 나라의 엘리트만 접근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매우 비싸 그 독점성을 더욱 강화합니다. 김정은은 개인적인 관심사 외에도 자신의 부를 활용하여 권력과 통제를 과시합니다. 국가선전은 그의 가족을 거의 신적인 존재로 묘사하며 그의 개인 숭배를 뒷받침하는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날씨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나 초인적인 업적을 이룬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그의 무오류의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합니다. 이러한 기이한 서사들은 비록 황당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의 절대 권위 아래 체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김정은의 삶과 그의 국민들이 직면한 현실 사이의 대조는 북한의 권력과 부의 불균형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최고 지도자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과 맞먹는 생활을 누리는 동안 대다수의 국민들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체제를 압박하기 위해 설계된 국제 제재는 종종 일반 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반면 엘리트 계층은 계속 번영합니다. 이러한 역학은 이러한 조치의 효과와 세계가 이 나라의 극심한 불평등과 억압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김정은의 화려함은 단순히 부의 과시가 아니라 권력의 도구입니다. 호화로운 식사, 고급 자동차, 외교적 선물 하나하나가 그의 권위와 국제적 고립에 대한 저항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부의 과시는 국민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악화시키며 그의 정권 아래 북한을 정의하는 억압과 불평등의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김정은의 역설은 절대 권력이 초래하는 인간적 대가를 어두운 거울처럼 반영합니다.